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장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남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기수 공업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39억 7,904만 원이 증액된 284억 1,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은 253쪽 산림녹지과 소관 조림사업 원인자 부담금 부과 4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 6억 7,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3쪽 공업과 소관 모산 은실공원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국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4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모산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130억, 동부근린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739억 6,0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 8,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4,165만 원이 증액된 123억 9,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2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숲가꾸기 페트롤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3,0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목재 생산 및 품질 관리 사업으로 목재 제품 및 품질 단속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1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미세먼지 차선 습 조성 추가 확대에 따른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불악산, 덕암산 숲길 관리 사업으로 관내 등산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숲길 실태 조사 및 조성객 수립 이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 내 방치되어 있는 유해부지를 활용한 쌈지습 조정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공업과 소관입니다. 공업과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143억 4,091만 원 증액된 514억 8,86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5쪽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30억, 독동산 근린공원 보상비 3억, 불악산 산림체험장 시설 개선 시설설계 이용역 1억을 편성하였으며 불악산 산림체험장 운영 중지에 따른 관리 용역비 등 총 3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 한박산 중앙공원 운영비 4,530만 원, 남산 근린공원 물놀이장 설치 공사비 6억, 태미공원 내 맨발 걷기길 조성비 5천만 원, 동부근린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공원 노시설 개선사업 2억 5천만 원, 모산 은실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국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경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푸른 사업소 세입 예산을 보니까 한 139억 7,904만 1,000원, 기정 예산 대비 한 96.86%가 좀 증가가 됐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본예산 쪽에서 많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약 130억이 지방채를 지방채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억 정도는 동부근린공원에 경기도 특별조정교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그 공원가 보니까 제가 장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들이 있는데 이게 이자가 지금 대략 한 얼마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방채로 인해서? 발행된 지방채 중에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20%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 원금이 92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26억 정도 이렇게 납부해야 됩니다. 그 이자 26억 중에는 80%는 국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0.3%를 해서 이자 부담은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다행이네요. 네네. 난 전체가 시 부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국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미군기지 80%까지. 특별 이전법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세출 예산도 보니까 154억 8,256만 6천 원. 기정 예산 대비 한 26.47%가 지금 증가가 됐어요.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신규 편성도 보니까 신규 편성이 좀 몇 군데 정도 됐죠? 산림녹지과는 사업비 3개 사업이 신규로 돼 있고 그다음 이제 공원과 같은 경우는 8개 사업이 있는데 저기 경기도 특별조정금 사업하고 이제 지역개발제 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맨발 사업이 걷기 사업 11개죠,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원가를 보니까 불악산 산림체험장 운영비에서 감액을 3억 1천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기정 예산 대비 93.48%를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새로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불악산 산림 체험장을 운영해왔는데요. 예. 기존에 지금 이제 청소년 재단에 하다가 금년에 이제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방무복이 저 부우되고 그다음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드러내고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비용이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기존의 이용 효율도 저조한 편이 있어서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의회 업무 보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해서 이번에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시설을 좀 도입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고자 해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실시 설계 용역비로 해서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9쪽이고요. 사업 명세서는 314쪽입니다. 불악산 덕암산 숲길 관리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지금 이게 이제 아마 실태조사 및 조성 수립 용역하고 숲길 조성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북부 쪽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숲길 조성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유지들이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사유지들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용역 부분에 포함이 돼서 다 대책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조성 계획을 잡고요. 그리고 타당석 용역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유지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서요. 저희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뭐 사유지 부분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나오면 이런 정책들은 또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산 그린공원도 이번에 이제 지방채를 조성하는데 좀 받았고 덕동산 그린공원도 지금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이 지방채 규모가 총 얼마 정도입니까? 여기까지 한 것까지 해서 지금 현재 1,552억 정도 받았고요. 금년에 이제 모산 130억 추가로 해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그 중에 아까 얘기한 것 마냥 그 지방채 이자들은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80%는 국비 지원을 예,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건 0.3%라서 그 이자 부담은 좀 낮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이번에 1차 추경 예산을 살펴보니까 154억 8천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죠? 전체 예산의 뭐 26.48%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아직도 미흡한 곳들이 많고 지금도 저기 그린웨이를 위해서 많이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유효 적절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잘 정리되고 이제 푸른 도시 숲 가꾸기에 좀 원활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요. 목재 생산 및 품질 관리 국비가 뭐 있는데 132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평택시에 그 불법 목재 제품 유통 단속 및 홍보 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보니까 홍보비가 132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총 사업비 중에서 이제 그 등록업체가 4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평택시의 목재 생산업 등록업체 48개소의 대부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원목 생산업에 11개 업체가 있고요. 예. 제재업에 13개소, 목재 수입 유통업에 24개소 해서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 근데 여기에 뭐 이제 불법으로 뭐 유통하고 이런 게 이게 단속 같은 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홍보 제작비라고 해서 이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 홍보물은 그 48개 그 사업체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예, 나눠주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현수막을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저기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불법 유통이라면 대부분 한 예를 든다면 어떤 거예요? 이제 목재 펠릿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온모만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재해랑 차원에 가지고 가구 같은 거 썼던 부분들을 섞어서 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폐 가구. 예, 그러니까 온목을 순수하게 산에서 나온 것들은 네. 그래도 이제 건전한 그런 온목인데 보통 우리가 뭐 의자라든지 이런 책상 같은 것들을 온목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펠릿을 만들면은 이제 그것을 이용했을 때 이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소하잖아요. 별로 시민들이 관심에서 이게 좀 멀어져 있는 사항이라 저도 잘 모르겠고 해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그 미세먼지 차단습 조성비가 이게 25억 중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0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5개년 연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이게 이제 그 일몰제에 대체한 예산 편성 확보라고 했어요. 이게 서해 녹지벨트 조성 사업 5년차 도비인데 이게 이제 일몰제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일몰제가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이게 이제 2003년도까지 추진함 이렇게 했는데 그 7페이지에 보면 서해안 녹지벨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해가지고 작년에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에서 별도로 이제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차단 수입에 대한 국비가 좀 있으니까는 예. 추가로 신청을 하면은 이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경기도 도에 산림청에다가 도를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차단 수입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쪽에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공모 사업 추가 선정 됐다고 해서 1헥타 서해안 항만 배후 지역 해서 근데 공모 사업을 할 때 나는 여기 서해 벨트 저 항만 지구 이런 쪽에다가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명시를 하고 선정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돈을 받고 나서 지역을 선정하시나요? 저희가 관련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예. 상정을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확정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원래 지정해가지고 선정하시는 건 아니라 이 소리죠? 네, 먼저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도를 경유해가지고 산림청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마누리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우양해치시 앞에 있는 공단도로 그쪽하고 이게 이제 신영리 거기는 보면 이제 항만 그 배후 단지 그 해안도로 오른쪽에 바다 쪽 이제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많이 이제 사업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쪽에 이제 물론 이제 항만도 있고 뭐 황해 유럽이나 뭐 저쪽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많이 식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식재를 하는 것보다 그 반면에 이렇게 별로 그 식재를 하면 보기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돈은 많이 예산에 투입이 되는데. 그리고 이게 보니까 1헥타당 10억이에요. 10억이면 1헥타면 한 3천여 평 정도, 2.5 헥타면 이게 돈이 25억이 여기 전체 투입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헥타당 10억이 이게 맞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이제 단가를 책정해주는 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미세먼지 차단습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노 공단 옆에 있는 주거 밀집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수입이라든지 그런 차원에 가지고 경관을 좀 같이 볼 수 있게 그런 개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 대상지에도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쪽에 이제 항만 쪽이고 바다 쪽이 있어서 그쪽에 많이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속된 말로 시민들은 푸른 도시 사업소 나무 심는 이런 사업은 물 먹는 하마다 뭐 이렇게 속단을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아시나요? 나무는 어느 정도 심기는 저도 심는데 이해는 별로 눈에 띄지가 않고 보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도 심을 때 식재를 할 때 진짜 좋은 나무 수종을 골라서 이렇게 심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재하고 나서도 사후 관리도 잘 되지도 안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세숲 관리에서 전에 이쪽에 그 국비 받아가지고 이쪽 북부 지역 일본 국도에 심은 그 나무들도 지금 죽은 게 많고 식재를 해서도 그 진짜 품종에 굉장히 이렇게 뒤떨어진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놓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 심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좀 수종 좀 잘 고르시고 좋은 나무, 의량의 나무를 심어서 보기 좀 좋게 좀 해주시고 차후에 죽은 나무가 했을 때 다시 재식재를 할 때도 먼저 식재한 나무와 똑같은 수종에 똑같은 크기의
여러 가지 결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하셔야 되는데 뭐 그냥 눈이 보기 마지못해서 2m짜리 심어야 되는데 한 30cm짜리 심고는 말아요. 일본국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여기도 식재만 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반면에 관리도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후 관리에 철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정비에서 여기 불악산 체험장 시설 개선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 시설 개선 이게 지금 거기가 노화돼 가지고 체험장이 지금 저기 문 닫아놨죠. 영업을 안 하고 있죠. 네, 현재 휴장하고 있습니다. 휴장하고 있죠. 이게 그러면 언제 개장할 이거 보니까 9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저기 하는 거는 예. 설계 용역이 9월이고요. 예. 설계 용역 된 다음에 추경 또는 금년 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관람정원 설치하고 신규 놀이공원을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관람정원 설치라는 게 뭐죠? 그 지금 크게 거기 리모델링 방향이 두 가지인데요. 예.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용률도 저조해서 예.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가지고 바꾸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부분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이제 초하류라든지 이런 거를 식재해가지고 산천역 주변이든지 앞에 그 불악산 산림체험장 앞쪽에 정원식으로 해가지고 좀 초하류를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초하루 별도로 식재를 안 해도 자연 경관이 뒤에 불악산 경관이 숲이 좋잖아요. 예, 이런 것만 그렇습니다. 잘 이용해도 될 수 있거든요.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 식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에 그 시설들이 지금 부실하잖아요. 그 진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아 청소년 유아 그 체험 산림장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규모가 협소해요. 그래서 가보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산림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셔라도 이거 규모 있게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때 조금씩 예산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댔자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실 때 예산이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규모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현 공원이라고 있죠. 거기 마냥 그 청소년이라든가 그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도 거기를 많이 가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규모 있게 좀 만들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예. 불악산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렇죠. 산이고 현재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예. 저희가 뭐 어쨌든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불악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좀 넓혀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한박산 공원 지금 공원 내에 그 방문자 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예산이 이게 뭐 4,5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방문자 센터의 공유전 이게 1층하고 2층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뭐 개방은 해놓은 상황인데요. 운영은 하지 않고 그 밑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게 지금 한박산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그쪽에 산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 확보하게 되면은 좀 금년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용역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용역료하고 뭐 공공요금하고 뭐 그 세미나실 뭐 보안 뭐 이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게 한박산 공원이 규모가 크잖아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예, 제일 큰 공원이고요. 한 예. 67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예. 여기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용역료는 무인 방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집기 이런 걸 해가지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좀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큰 공원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는 행정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많아서 앞으로 찾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시 자체의 그 시민들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모 있고 진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가 이번에 이제 경정 예산이 15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이제 1회 추경까지 하면 739억.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한 2.94%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무 심기, 뭐 꽃밭 가꾸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면서 조금 오해도 많이 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식껏 하십시오. 그 19페이지 도시공원 계획 조성 그 불악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행감 때도 그렇고 뭐 계속 그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평택시에서 청소년 재단에 위탁 사업으로 맡긴 것이 패착이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 도입 당시에는 그 저희가 이제 불악산 체험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성 때문에 도입한 사항이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재단이 운영상 저희 미스가 굉장히 예. 많이 있었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처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당했지만 이제 뭐 다시 제 용역도 수립을 해서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일찍 운영을 중단을 했어요? 기존에 좀 운영을 하던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지금 1월달에 중단을 하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중단이 된 거죠. 그리고 금년 한 해는 뭐 전혀 운영을 안 할 것이고 내년도 본 예산에 뭐 태워서 하게 되면 그때 또 일부 보수도 하고 또 뭐 신설되는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2년 정도는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불악산 산림 체험장은 자체가 다 잊혀지는 그런 사업장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일찍 중단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고용되어 있었던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은 근무하실 때 나름대로 소속감을 가지고 그분들만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가서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그분들 다 물론 계약직이니까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다 뿔뿔이 흩으시고 나중에 또 그런 전문 요원들을 또 어디서 또 채용을 하겠습니까? 좀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저희가 직영을 하기 전에 재단에서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의견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재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재단은 본인들 홈페이지에 불악산 산림 체험장 자체도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완전 졸속 운영을 한 겁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불악산 산림 체험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불악산 체험장을 직영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네. 현재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바로 중단한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지금 그 방부목이 밑에 땅 속에 박혀 있는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 그건 제가 있어서 아까 뭐 예, 얘기 운영을 들었고요. 못 한다 그러고 실적으로 그게 이지 코스에 있는데 지금 70% 이용하는 4,700명 정도 연간 이용했는데 작년에 그 중에 이용 계획들의 한 80%가 지금 이지 코스를 하고 있는데 이지 코스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운영을 중단하게 아무튼 됐습니다. 뭐
설계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재개장할 때에는 정말 평택 시민분들께서 또 인근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께서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 거듭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박산 중앙공원 운영 이건 뭐 옆에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연도가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1년 단위로 끊죠. 예, 12월 30일 기준입니다. 1월 1일부터. 지금 예산을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게 지금 12개월치가 다 올라와 있어요. 내년 2월, 3월까지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그때까지 회계 연도를 그때까지 자르실 거예요? 아니죠. 방범 뭐 용역료도 마찬가지로 1년치를 다 청구를 하셨어요. 지금 다른 부서의 거를 이런 사용료나 뭐 이런 거를 책정을 추경에 올라온 거 책정한 거를 보면 10개월을 다 책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만 이제 12개월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요거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공원관리 남부 보겠습니다. 그 23페이지. 이 그 사업명에 왜 이렇게 6억씩 되는 그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사업명에 공원관리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죠? 이 우리 사업 설명서에 이걸 그냥 남산 근린공원 물놀이장 설치 사업이라고 하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건 별도 사업인데? 의원님이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원래 세부 사업으로 표기를 해두는 그렇죠. 바는 이게 것입니다. 지금 공원 관리라고 하면 그 각종 그 운영 경비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세세한 거 소소한 거 이런 거를 여기다 몰아서 사업명에 넣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 남산 근린공원 물놀이장 설치는 신규 사업이면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원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업명을 별도로 하셔야죠. 추후에는 이런 사업은 별도로 하심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부공원 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 그 다음 장에 보면 공원 내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이라 또 별도로 있어요. 하나가 동부공원 설치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디는 공원 관리에 맨발 걷기 사업을 집어넣고 어디는 별도로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을 별도로 놓고 그런 건 조금 획일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건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좀 예, 그 무슨 부분에 원인이 대해서는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게 별도로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그렇죠?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건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예년에도 보면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맨발 걷기길 요즘에 이제 그 전체 뭐 전 국민들이 이제 맨발 걷기 이제 이런 저 열풍이 좀 불어서 일부 반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조성을 하고 또 관리를 또 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물질 같은 거 뭐 이런 거 잘못 들어가서 또 다치기라도 하면 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죠? 거기에 뭐 유리 조각이라도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런데 시민분들이 맨발 걷기 길을 조성을 해줘서 잘 걷다가 발을 베요. 그러면은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운동화 신고 걸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맨발을 벗게끔 해서 그런 체험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집행부의 책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보험 처리는 다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조성 사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행을 해 보시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열풍이 불고 뭐를 하더라도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랑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4페이지에 목재 생산 및 품질 관리 이거 이번에 본 사업 설명서에 없었는데 이제 추경에 들어왔어요. 23년도 기준에서는 129만 2천 원 예산이 됐었는데 이거 주로 좀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요 부분은요 저희가 목재 생산업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으로 주로 저희 계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방문하시고 이제 그 계도 활동도 하시고 이제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업체에다가 이제 그 홍보물 배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요 홍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이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구피 받아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단속에 대한 그 결과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 요것은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원래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기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위법 사항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 당초에 이제 등록 사업 할 때에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만일에 이제 별도로 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해가지고 우편물도 발송하고 그런 일을 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48개소 목재 생산업 등록업체에 48개소 되고 있는데 이게 불법 불량 목재 제품 수입 발생한 적은 없었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적발돼가지고 저희가 뭐 조치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목재 관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특히나 뭐 시민들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뭐 숯 같은 품목이라던가 이제 불을 피우거나 이제 고기 구울 때 사용하는 숯 이런 것이 만약에 불량일 때 또 건강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재 펠릿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에 포함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 기사를 많이 접했습니다. 관련 사진 같은 경우에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뭐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이제 계도 활동도 하시고 단속도 하시는데 활동 사진이 우리 시에서 한 거 맞나요? 일부는 이제 타 지자체 사진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도 강원신문이라고 밑에 지금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2023년도 사업 설명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진이요. 본 사업 설명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 사진이 또 언제 된 거냐면은 강원신문에 2018년도 1월달에 삼척구규림에서 이제 단속할 때 나온 사진을 지금 여기다가 사용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 이거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 부분은. 다음 맨발 걷기 길 조성에 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조금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 특종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공원 내에 맨발 걷기를 조성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실적으로 작년에는 배달이나 그 당산공원에 일부 조성했는데요. 예산 들여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금년에 이제 처음입니다.
조금 작년 말에 그럼 저기 도에서 받아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 말에 받은 걸 이번에 1회 추경에 이제 개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93년 이게 동부공원이 93년 조성돼서 이제 거의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원이거든요. 맨발 걷기 길 지금 저도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맨발 걷기 길이 당연히 열풍이 일어나서 설치하는 거는 뭐 좋다고는 하지만 그런 안전 문제 특히나 이제 어떤 시민분들께서도 약간 그런 길에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뿌리시는 분들도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열풍이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열풍이 식었을 때 그럼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지역구기는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이런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으면은 좀 더 저기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였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도에서는 지금 특조금을 받은 상태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고려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별도로 이제 어쨌든 노후화된 공원이다 보니까 맨발 걷기뿐만이 아니고 공원의 전반적인 이제 개선 사업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뭐 뒷장에 보시면 안중공원도 이제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있는 전반적인 노후화된 공원들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특히나 민원 중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 흔히 말하는 뭐 정자라던가 아니면 그런 시설물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반대로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어린이 공원이에요. 그러면은 가서 이제 그 쉬시는 건 좋지만 뭐 이용할 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세적소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용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그 도로변 띠녹지에 그 방풍벽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 볏짚으로 엮은 거.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평택도 고덕 쪽에 신도시 쪽에도 제가 지나다 본 것 같은데 볏짚으로 안 하고 일반 무슨 예. 그 재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플라스틱하고 합성 세제로 해서 네. LH에서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우리가 이제 지방 가서 보니까 그 완도 쪽 지방 그쪽에 이제 그 다니면서 보니까는 볏짚으로 안 하고 차광망으로다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건 재활용이 되는구나. 이 볏짚으로 한 거는 우리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설치했다고 봄에 이제 철거해서 그걸 이제 소각하고 뭐 이런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평택도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시가지 외에 가로수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 쪽에 있는 가로수들이 사실 그 키높이가 굉장히 지금 뭐 3층, 4층 높이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건물주나 그 건물의 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간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좀 많이 그 하소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저 가로수 높이를 시내에는 어느 정도 높이에 대한 그 규정을 좀 세워서 그 소상공인들이나 그 건물주 이런 분들이 그 영업하고 그러는데 지장을 안 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기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윤호 의원님하고 김선수 의원님이 그 맨발 걷길 조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그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 관리에 대한 이제 뭐 발바닥 뭐 찔리거나 뭐 이런 문제 이제 안 되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그 몸이 안 좋은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 조성을 해놓은 거니까 관리를 잘 안전사고 없게끔 잘 관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구간에서 좀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질의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라던가 이제 그 노약자분들 어르신분들이 이용을 할 때 혼자서 걷기에는 이제 좀 힘이 드신 분들한테에 대한 흔히 말하는 손잡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우리 시 맨발 걷기 길에는요? 그런 시설은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저희 소장님 저희 푸른도시 사업소뿐만 아니라 뭐 저도 모든 부서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목적이 뭐죠? 이 푸른도시 사업소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도비 변경 사업이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시장했던 부분들 이번에 1회 추경에 이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함이 있어가지고 자체 시 재원이 좀 어려워가지고 지방채 발행한 그런 사례입니다. 대부분 뭐 거의 뭐 본 예산에 뭐 미반영된 뭐 필수나 뭐 법정, 경비, 또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뭐 세출, 뭐 세입 세출로 인해서 변동사항도 반영하고, 그리고 또 좀 긴급을 요하거나 뭐 사업 예측을 좀 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거 같은 경우를 좀 반영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 푸른도시 사업소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 좀 거의 이제 한 154억 8,256만 원이 이제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모산 근린공원정 조성 뭐 지방채 뭐 발행 그 11건의 신규 편성 사업비 좀 있어요. 신규 편성이 11건 있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한 4건을 이제 증감액 예산에 이제 반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일단 지금 이 신규 편성 자체가 이제 산림녹지가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되고 공원가 같은 경우가 한 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증감 편성된 게 이제 산림녹지가 공원가하고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산림녹지가 보면 이제 쌈지숲 조성이 있어요. 11페이지 사업명세서 314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사업 근거를 보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1조에 되면 어떤 근거를 갖고 이거를 조성하시는 거죠? 혹시 구체적인 항을 한번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잠깐 요거 같아요. 산림청장 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도시숲 등 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2조 및 제24조 제1항의 제1호에서 갖다의 생태적, 경관적, 경제적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 관리하여야 된다. 요거 갖고 아마 근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예. 이제 근거는 이걸 갖고 진행을 하시는 사업인데 이 뒤편을 보면 이제 세 개가 선정된 거를 좀 있어요. 신장동 290-132번지, 고덕동 2153-1번지, 그리고 포승읍 석정리 530-35. 제가 보면은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쌈지숲을 조성을 하는데 위에는 저기 재활용이나 이런 수거 있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사진을 보면. 아, 사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도로 개설을 하면서 자녀집 도로 보수에서 그 땅을 자녀집 미술로 해가지고 방치돼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투기하고 그런 그럼 상황이 쓰레기 좀 어떻게 보면 더 클린룸 같은 경우 같은 거를 해서 그런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런 거보다는 여기 보면은 막 쓰레기를 방치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은 사업 같고, 두 번째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말 그대로 이 돈을 좀 각 세 개 사업 부지다 보니까 한 2천만 원씩 소요되는 것 같아요. 6천만 원을 반영하신 거 보니까 맞나요? 대략적으로 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허벌판이에요. 대부분 딱 보면 이런 곳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 포승읍 정도 지금 사진을 보면은 거의 자연불하게 시골 정도예요. 전체 정도가 숲이에요. 주변이. 근데 이게 과연 사업이 적정성이 맞나? 저는 좀 이 목적이 뭔가 좀 쌈지숲이라는 거는 도시나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조성하기 힘든 짜투리 땅이나 이런 게 남았을 때 저기 유동 인구가 많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를 많은 비용을 투자 안 하고 예를 들어 국공유지나 이런 걸 갖고 아니면 뭐 매입할 수도 있고요, 사유지. 그런 것 갖고 쌈지 숲을 적절하게 이렇게 조성하는 게 원래 목적이지. 지금 세 개의 이 목적지를 보면 좀 부합하지가 않다라고 봐요. 목적하고 봤을 때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말 그대로 이게 과연 지금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에까지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거나 긴급하거나 이게 맞나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본 예산이라 그러면 뭐 나름대로 조금 뭐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있는데 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본 예산 편성하고 이거를 갖고 지금 뭐 한 몇 개월 지나서 한 3개월 남짓 지나서 이거를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지를 보면 이 적절성하고 부합성 면에서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이 편성하게 된 뭐 과장님이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제 신장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저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포성 석정리 같은 경우에는 화양지구에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용소교차로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네 군데의 그 화단 개념식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때 일부는 전부 수목을 다 심겨줬는데요. 여기 이제 지하 굴다리 좌우측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유기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하고 잡간부만 자라고 그다음에 한쪽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이제 산책로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기 산책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용하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좀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가지고 대상지로 잡은 사안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요청이야 뭐 뭐든 뭐 시민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좀 사업을 좀 선정을 하든가 이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 공원가 쪽으로 좀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일단 근거가 없는 게 한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데 19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 이 도시공원 조성계획 및 수립 및 정비는 이건 뭐 근거가 뭐 누락을 한 건가요? 없는 것 같은데 편성된 근거가 없는데 이게 뭐 어떤 걸로 해서 이 편성을 한 거죠?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그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공원을 조성할 때 이게 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합니다. 그러면 저기 사업 근거를 명시를 하셔야죠. 예, 개선하도록 누락됐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면은 한박산 중학공원도 마찬가지. 이런 거 자꾸 누락해가지고 뭐 사업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좀
안이하게 좀 이거를 작성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기 이은하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남산근린공원 그거 물놀이 설치 이 사업명 자체도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30페이지를 좀 잠깐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 보면은 이제 안중공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인데 사업명세 316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2억 5천을 좀 계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뒤에 그 정확하게 산철 내역이나 이제 요구사유를 보면 보도블록 및 화단 동선 정비 거기 이제 하여튼 1억이고요. 우배수 정비 8천만 원, 감목 식재 및 식생 정비 5천만 원. 지금 평택시가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긴급을 좀 요하나요? 이게 꼭 지금 1차 추경에 반영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게 있나요, 혹시? 1900 본 공원이 조성된 게 이제 99년도에 조성된 공원인데요. 많이 노후돼 있어서 저희가 본 예산에 좀 담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 본 예산에 이제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담질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저 공원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화되거나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관리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그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관리 계획 관련돼서는 저한테 좀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이야 뭐 당연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거기에 노후화되거나 이런 건 당연히 계속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본 예산에 얼마나 담아서 이거보다 더 말 그대로 노후화되는 데가 없으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추경에 담아서 이렇게까지 지금 공원을 갑자기 2억 5천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공원 쪽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조성만 해놓고 나서 방치해 놓으면은 또 뭐 나름대로 조성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뭐 관리는 뭐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은 뭐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이 푸른도시 사업소도 나름대로 신규 편성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뭐 본 예산에 못 담은 부분이 있어서 담는 부분도 있고 뭐 적절하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적절한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항상 사업 예산을 편성을 좀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좀 편성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